보는 분들 참 많지. 동영상도 보고 궁금했던 것도 찾아보고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스마트폰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요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다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의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께서 잘 아신다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이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감초등학교 이성철 교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에 진행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에서 만 9세 이하 어린이, 대략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4시간 45분 정도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2시간 10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1시간 21분, 태블릿 PC가 48분, 컴퓨터는 26분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2세에서 4세의 아이들이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권고하고 1세에서 4세의 어린이는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의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도록 권고한 부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미디어 사용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난 까닭으로는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하루에 평균 4시간 45분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네.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린 자녀한테 뭐 텔레비전, 유튜브, 뭐 휴대전화, 게임 요거를 못하게 하기가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요거를 허용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뭐 어떤 이유에서 주로 그렇게 하실까요? 네, 앞서 동일 연구에서 이 내용 역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왜 미디어를 자녀에게 허용하는지 물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고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기분만 전환하려다 보면 오히려 미디어 과의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기기 허용의 원인으로는 보호자의 그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쉬는 동안에 아이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독방 육아라든지 직장인의 과도한 업무 같은 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데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 태블릿 PC 이용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2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네. 아이들이 볼 때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전체 연령이 다 이용하는 콘텐츠를 보면 좀 자극적인 게 워낙 많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시청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보던 만화나 비디오를 즐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른들이 보는 만화나 비디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은 그 성장의 과정에서 어른들을 모방을 하는 존재들이고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 쉽게 어른들의 공간을 침범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이가 더 들수록 유튜브 키즈보다는 일반 유튜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요.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콘텐츠를 시청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약 40%가 장난감이나 게임 영상, 20%가 교육 콘텐츠 영상 등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20%는 교육 콘텐츠 영상을 보고 있네.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유용한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면 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유튜브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좋은 유튜브 콘텐츠는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있어서 수업 때 자주 활용하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콘텐츠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어른들의 공간이거든요. 이 유튜브가. 이곳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표류하다 보면 여러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지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엘사 게이트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엘사라고 하면 그 디즈니의 겨울왕국에 나오는 캐릭터죠. 네, 네.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 엘사 그림과 제목을 단 영상이 대량으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엘사와 같은 캐릭터들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짜뉴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죠. 특정 인종에 대해 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들, 이런 정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된 관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자녀와 대화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시간이나 침대 위와 같은 곳, 화장실 안에서 스마트폰 하지 않기처럼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에 맞게 사용 규칙을 정하되 부모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또는 가족 간의 화목 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언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멈추어야 하는지 스스로 말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들으면 어른들도 이거 안 지키는 사람한테 밥 먹을 때 보고 침대 위에서 맞습니다. 보고 화장실에서 네. 보고 참 어른들부터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요런 이제 집 안에서 그런 규율을 정하는 거 외에도 이 자녀 미디어 이용을 관리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앱을 설치하는 요런 기술적인 방법을 좀 쓰는 건 어떨까요? 예, 뭐 사용 시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다양한 앱들이 있죠.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해한 콘텐츠 등에 접속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클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게임이나 오락가 같은 데 시간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든지 검색이나 학습과 같은 기능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자녀의 사용 시간 등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매번 관리 앱을 열어서 자녀의 사용 시간을 조절해 주고 모니터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게요. 쉬운 일은 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보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부모님도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네. 부모님은 정작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서 네, 네. 또는 안방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과연 미디어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네, 부모님께서도 아무리 바쁘셔도 가정에서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미디어를 멈추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스마트폰 없이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목록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님은 주말에 시간을 정해두고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또 강아지 산책 시간을 정해두고 실행하거나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미디어 이외에도 다양하고 풍성한 여가 활동을 하는 등 가정의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간다면 아이들 스스로 미디어 이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교육을 못 해가지고 이미 이제 미디어를 너무 좋아하는 중독된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의존처럼요.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오늘날의 중독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게임이나 유튜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용 시간만으로 과의존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 게임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멈추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과의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조절 능력 부족과 그로 인해서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학교에 이유 없이 지각을 한다던가 친구들이 없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단지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과의존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억지로 뺏거나 하면 이건 다른 의미에서 과의존이 아니라 과억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네. 미디어 과의존도 마찬가지로 왜 과의존을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울감,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결핍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얻은 상처라든지 커가면서 자신의 외모 같은 부분에서 컴플렉스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 결핍과 아픔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지지나 격려가 아이의 심리적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에 이슈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일 텐데요. 이거는 어른들도 구별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첫 번째로는 작성자를 살펴보라. 인터넷에서 글 누가 쓴 것인지, 유튜브 영상에 채널 정보는 보았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정보로 큰 이익이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죠. 혹시 정보에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계층, 인종, 소수자를 공격하는 이런 혐오적인 내용이 없는지, 과대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상품을 홍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민감성이 필요한데요. 네. 이건 평소에 그냥 자주 다양한 미디어들을 접할 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인해보는 습관입니다. 귀찮더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믿을 만한 선생님께 물어보고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스스로 검증하려는 미디어 수용자의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 세 가지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반드시 해야 맞습니다.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너무 지금 미디어의 홍수 시대인데 다양한 뉴스 가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요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무슨 리터러시 이런 네네.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뉴스 리터러시라는 것은 뉴스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뉴스 얼마나 많이 보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볼 것 같은데 네. 뉴스는. 네. 아이들이 사실 많은 뉴스를 접하긴 하지만 직접 찾아서 뉴스를 보는 학생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이 뉴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미디어와 다르게 그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미디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올바른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좋은 뉴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좋은 뉴스를 가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한 겁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뉴스 리터러시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요즘 미디어들이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 정보나 디지털 범죄, 과의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응하고 나아가서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뭐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미디어에 대해서 가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난 느낌이나 불쾌하거나 즐거웠던 경험, 드러나 있지 않은 제작자의 어떤 숨겨진 의도 같은 것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 해설을 하시는 분들처럼 조금 더 쉽게 사건의 배경이나 맥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직접 미디어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네.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접 같이 함께 해봐도 좋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은 곳에 프로그램들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직접 많이 만들더라고요, 영상을. 네, 근데 아주 그런 것도 잘하죠. 같이 해보면 또 다른 영상이나 이런 화면을 볼 때 또 비판적인 시각도 생기고 참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떤 뭐 교육 사례라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 있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감초등학교 이성철 교사였습니다. 예, 지금 뭐 아이들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전부 다 휴대전화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시간 정해서 해라 하기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